주황색 내가 내는 뭘 yeah. Other rappers ain't in the cut yeah. 신경 안 쓰고 있는 척. 안녕하세요, 태우그라피입니다. 잘 지냈죠? 지난 시간 개념지도 비주얼 싱킹을 작성하는 과제를 내줬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과제물을 제출해준 솔방울 친구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뛰어나다는 의미는 예쁜 과제를 제출했단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있던 내용이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잘 정리하고 재구성한 것들이어서 뛰어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비주얼 싱킹을 할 때 예쁜 것에 조금 집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념지도 작성 방법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던데요. 이것은 선생님이 조만간 구글 문서로 정리해서 클래스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단어는 한반도의 형성과 산지의 모습입니다. 옆에 1이라는 숫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본 단어는 두 강의에 걸쳐 학습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개학 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온라인 개학 이전부터 한국 지리를 조금씩 공부해왔죠? 덕분인지 대단원 하나가 끝났습니다. 오늘부터는 두 번째 대단원, 지형 환경과 인간 생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너무 학습지만 보지 마세요. 교과서를 열면 더 자세한 설명과 그리고 컬러로 된 지도, 사진 등 풍부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의 첫 번째 주제, 한반도의 형성입니다. 짜잔! 한반도 지질 개통표입니다. 생소한 단어들이 가득 들어있죠? 오늘 제가 할 일은 이 표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덜어내고 알아야 할 내용은 아주 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오늘 수업이 끝나고 다시 이 표를 봤을 때 내용이 편하게 이해가 된다면 이번 단어는 거의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반도의 형성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질시대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 난이도 조절을 위해 조언을 구하는 몇몇 비밀 요원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번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언을 구했더니 이 지질시대 순서를 통합과학에 특히 지구과학 시간에 미리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강주영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과학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지금은 한국지리 시간이기 때문에 지질시대 순서도 꼭 필요한 것 위주로 요약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질시대는 크게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면 밑에 뭐가 엄청 많죠? 자, 줄여봅시다. 선캄브리아대는 보다 편하게 한글로 시원생대라고 불러봅시다. 다음으로 고생대는요,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지워졌습니다. 이제 좀 시원하네요. 고생대는 간단하게 고생대 초기와 고생대 말기로 구분해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고생대 말기는 중생대 시기를 조금 침범해 있죠? 고생대 말기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중생대 초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중생대를 지어봅시다. 중생대는 정확히 표현하면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로 구분합니다. 생소한 표현이라 공부를 할 때 불필요한 부하를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국지리 3종 교과서와 수능과 연계되는 EBS 교재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중생대는 이해하기 쉽게 초기, 중기, 말기로 불러서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트라이아스니, 쥐란 이런 거 말고 우리에게 익숙한 한글인 익숙한 초기, 중기, 말기로 구분합시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지리 시간의 지질시대 순서는 시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로 구분합니다. 고생대는 초기와 말기로 구분하는데 말기의 특정 사건은 중생대 초기까지 이어집니다. 중생대는 간단히 초기, 중기, 말기로 구분합니다. 신생대는 3기와 4기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니 한결 쉽죠? 꼭 필요한 내용만 알아둡시다. 그 필요한 내용은 3종 교과서 분석과 수능 기출을 통해서 선생님이 추렸습니다. 공부도 경제적으로 솔방울 친구들 화이팅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반도의 지체 구조를 알아봅시다. 왼쪽의 지도에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지체는 쉽게 풀이하면 땅 덩어리라는 의미입니다. 어디에 어떤 땅 덩어리가 있고 그것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기억합시다. 먼저 평북 개마지계, 경기지계, 영남지계입니다. 이 지계는 공통되는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지계들은 한반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땅들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죠. 우리 아까 지질시대 공부했었죠? 바로 이 땅들은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땅들입니다. 오랜 풍파를 거쳐 지금까지 남아있기에 상당히 안정된 지각이며 그리고 이 지각들이 한반도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암석으로는 변성암인 편마암이 주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평남분지와 옥천습곡대입니다. 일단 위치 확인하고요. 이곳은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자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지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두 개의 지층이 중요합니다. 조선 노춘군과 평안 노춘군인데요. 먼저 조선 노춘군은 고생대 초기에 만들어진 지층입니다. 만들어진 시기에 바다였기 때문에 해성층이라 부르는데요. 이곳에는 조개나 산호 등의 시체가 쌓이면서 만들어진 석회암이 매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옥천습곡대의 위치에 주목해 주세요. 옥천습곡대가 지나는 강원도 충청북도 일대에는 지금도 석회암 광산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석회암은 건축 자재의 원료로 중요하게 쓰이는 자원이죠. 다음으로 평안노춘군은 고생대 말기에서 중생대 초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지질시대를 구분하며 고생대는 초기와 말기로 구분하는데 말기에 일어난 사건은 중생대 초기까지 이어진다고 이야기했죠. 바로 평안노춘군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평안노춘군은 육지에서 만들어진 육성층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원인데요. 이곳에는 무연탄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무연탄은 석탄의 한 종류로 과거 우리나라에서
난방 연료로 많이 사용되던 자원입니다. 이번에는 경상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분지라는 이름 덕분에 경상분지는 비교적 위치를 기억하기 쉽습니다. 지금의 행정구역상 경상도 일대가 바로 경상분지에 해당하죠. 이곳은 중생대 중기에서 말기에 형성되었습니다. 경상분지는 과거 거대한 호수였던 곳인데요. 호수로 유입되는 하천에 의해 퇴적된 물질들이 암석화되면서 만들어진 육성층입니다. 경상분지 학습의 하이라이트는 공룡입니다. 이곳에서는 공룡 발자국과 공룡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룡 발자국에 주목해 주세요. 기출문제에 지문으로 자주 언급되더군요. 잠시 쉬어갑시다. 쉬어가더라도 한번 배운 내용과 연계해서 살짝 이 두뇌를 풀어봅시다. 경상남도 고성에는 이 공룡 엑스포가 매년 개최됩니다. 뜬금없이 공룡이라니 할 수 있지만 한국지리를 배운 우리들에겐 뜬금없지 않습니다. 경남 고성은 바로 경상분지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고성에는 상조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전라북도 변산반도 채석강과 비슷한 지형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선생님의 고향은 경남 거제입니다. 섬사람이에요. 15년 정도를 그곳에서 살았으니 아직도 살아온 날의 절반 정도를 거제도에서 머물렀습니다. 거제도에서 학교를 다닐 때 이 소풍으로 종종 가던 곳이 이 사진에 보이는 고성의 상조감이에요. 추억팔이가 너무 길었네요. 자, 사진에서 바닥에 보면 커다란 발자국이 줄지어 있는 게 보이죠? 공룡 발자국이에요. 정말 진짜 공룡이요. 이 사진을 보니까 단순히 파인 웅덩이가 아니라 이 공룡 발자국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죠? 쉬어가자고 했는데요. 사실 이 경남 고성은 한국지리 기출문제에서 공룡 발자국 또는 경상분지의 특징과 관련해 사례지역으로 자주 언급되는 곳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학습지 내용으로 돌아갑시다. 이번에 알아볼 지체구조는 두만지계와 길주명천지계입니다. 이곳은 비교적 지금과 가까운 시기인 신생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자원도 매장되어 있는데요. 갈탄입니다. 갈탄은 석탄의 한 종류인데요. 탄화도가 낮아 석탄 중에 가장 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뭐 그래도 자원이니까요. 무연탄과 구분해서 기억해 둡시다. 지금부터는 한반도의 지형 형성을 지각변동의 내부적 요인과 기후변화의 외부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생대의 지각변동입니다. 지질시대의 순서를 설명하며 중생대는 초기, 중기, 말기로 구분하자고 했죠?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생대 초기, 중기, 말기에는 각각 순서대로 송림변동, 대보조산운동, 불국사 변동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앞글자만 색깔을 다르게 표시했죠? 암기 법 중 하나인데요. 앞글자를 따서 기억하면 훨씬 쉽게 기억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편법, 잡기 이런 게 아니라요. 인지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인정한 학습 방법입니다. 이것을 적극 활용하면 복잡한 공부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자, 중생대의 지각변동은
송대관을 떠올립시다. 트로트 가수 송대관 알죠? 그런데 한국지리 시간에는 송대관이 아니라 송대불입니다. 송림변동, 대보조선운동, 불, 국사변동입니다. 송림변동은 우리나라의 북부지방, 북한 지역에서 일어난 지각변동입니다. 이때의 지각운동으로 라오둥 방향의 지질구조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질구조선이란 습곡이나 단층작용으로 인해 생긴 땅의 균열을 의미합니다. 대보조선운동은 우리나라의 중남부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국 방향의 지질구조선이 만들어졌고요. 대보조선운동으로 생긴 균열을 따라 대보화강암이 관입했습니다. 대보화강암 중요합니다. 대보화강암은 설악산, 북한산 등 바위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명산을 구성하는 암석입니다. 불국사 변동은, 자, 불국사 어디에 있죠? 경주에 있죠? 경주는 어디죠? 경상도에 있습니다. 불국사 변동은 경상도 일대에서 일어났고 대보조선운동보다 소규모의 형태로 화강암의 관입이 있었습니다. 이를 불국사 화강암이라 부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송대관, 아니 송대불. 시기는 차례대로 중생대, 초기, 중기, 말기. 각각의 특징은 10초 줄 테니 PPT 화면을 읽어주세요. 신생대의 지각변동을 알아보기 전에 작년 통합사회 시간 제가 가르쳤던 걸로 기억해요, 분명히. 그리고 아마도 통합과학 시간에도 배웠을 판구조론을 떠올려 봅시다. 지구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개의 덩어리인 판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 판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움직이면서 지진과 화산활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 바로 옆에 일본은 지진과 화산활동이 빈번하기로 널리 알려져 있죠. 한반도도 분명 판의 이동에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을 거고요.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먼 옛날에는 서로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판 이동의 영향으로 서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동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한반도의 동해 쪽으로 횡압력이 가해지면서 한반도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자, 그림을 봅시다. 동해에서 한반도 쪽으로 가해지는 압력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융기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때의 융기는 한반도의 동쪽에서 더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고도가 가파르고 서쪽은 비교적 완만한 비대칭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지각변동을 경동성 요곡운동이라고 합니다. 경동성 요곡운동은 앞으로 자주 듣게 될 개념입니다. 자, 그럼 중생대에 이어 신생대의 지각변동 알아보겠습니다. 신생대 제3기에는 앞서 설명했던 경동성 요곡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경동성 요곡운동은 동해안 중심의 비대칭 융기 현상입니다. 그래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경동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중부 지역을 자른 단면도인데요. 황해에서 동해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지다가 동해 쪽에서 뚝 떨어지는 게 보이죠?
이러한 경동성 요고 운동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산지 지형의 뼈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지형이 바로 태백산맥입니다. 신생대 3기 말에서 4기에는 화산활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게 이 시기에만 화산활동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화산활동은 늘 우리 한반도와 함께 했겠죠? 이 시기에 화산활동을 강조하는 이유는 현재 한반도에서 쉽게 관찰 가능한 화산 지형의 대부분이 이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신생대 제3기에서 4기라는 시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 가장 가까운 지질시대니까요. 이때의 화산활동으로 백두산, 울릉도, 독도, 제주도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철원 평강용암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하죠? 이곳에는 용암이 흘러 만들어진 드넓은 대지가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 근처라서 같이 묶어서 답사로 다녀오면 참 좋은데요. 양구 이야기 그만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양구군과 어떤 관련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지질계통표를 봅시다. 이 표들의 내용이 이제 조금은 이해가 가죠? 멘탈의 붕괴, 멘붕. 맞습니다. 한국지리를 가르치며 전체 내용 중에 가장 고생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태연하게 그리고 교사답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쉽죠? 쉽습니다. 본 강의는 2번, 3번 돌려보길 추천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트레니언 노래 마저 들으면서 신나게 끝냅시다.